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13일 주택 관련된 안정화 대책 또 부동산 나왔어요.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대책이 작년부터 또 8.2 대책, 12월 13일 대책, 올해 개정세법 또 네. 이제 9월 13일 대책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고자 급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네. 저희가 항상 낮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밤에 찍으니까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급하게 열심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네. 보도자료를 보면 굵직굵직한 것들 중에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뉴스에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종부세 율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종부세를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가표 기준도 생기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거는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제 금액 기준, 정말 서민들이 이제 임대 목적으로 하는 네. 그런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네.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은 먼저 이제 1세대 1주택 네.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과거 연역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게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척도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96년도 아주 과거에는 네. 이제 보유 기간만 있었죠. 있었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IMF 지나서 갑자기 주택 경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2002년 이때부터 재건축 붐이 막 미친 듯이 불었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잠실에서 부동산을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인데, 네. 그래서 그때 막 전화만 오면 다 계약이 되고 난리도 아니었던 시절이었어요. 2002년, 2003년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003년에는 이제 보유 말고 거주도 해라. 네네. 거주 요건이 생겼죠.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다가도 근데 그런데도 잠재워지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보유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어요. 거주 기간이 2년. 거주 기간 2년. 그러니까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 물론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서울이랑 5대 신도시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어떤 지역 규정을 두어서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했었죠. 2004년 이후로는 2년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부동산 시장이 확 꺾이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주택에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또 법이 바뀌었어요. 네, 좀 요건을 완화해서. 2011년에는 우선 거주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1년으로 바뀐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다시 거주 요건을 아예 싹 다 없애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없다가 2017년 8월 2일 날 이제는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세법은 항상 바뀌더라도 이전 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가 쟁점이었는데 작년에 8월 2일 날 대책이 발표되면서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해주겠다는 요건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2017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관없는 거죠. 안 해도 됐던 거죠. 양도 차익이 아무 많이 생겨도 1세대 주택 2년 이상만 보유한 주택이라면 과세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투기 목적은 안 된다. 실수요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2017년 7월 2일 현재 갖고 있던 주택이면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아예 다 비과세가 되는 거. 이하 경우의 주택에는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였거든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아주 크잖아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제 네. 양도 차액에서 빼주고 있었어요. 이제 네. 1세대 1주택자는 좀 세제 혜택을 많이 네, 주고 네. 있었죠. 근데 그게 계산을 해보면 우선 9억 원 초과분을 발생하니까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좀 줄어들게 되고, 또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주택은 3년일 때 10%잖아요. 네. 근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24%가 적용되고, 또 10년을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자는 80%까지 네. 되고,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아닌 아닌 경우에는 사람은 이제 30%. 근데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작년에 또 세법 개정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네,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내년부터. 예정인 건데, 뭐 우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법 개정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언제 처분하더라도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비과세. 적용됐었고, 근데 만약에 9억 원이 초과된다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됐는데, 네. 올해 발표된 거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네,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80%가 아닌 일반 주택처럼 최대 30%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죠. 네, 이게 한번 너무, 해볼까요? 네, 이야기로만 하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네.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서 숫자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엑셀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은 1세대 1주택, 이제 고가주택을 가정하는 거고요. 고가주택은 세법에서는 이제 9억을 넘는 가액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15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거주를 하고 안 하고 이제 따라서 네. 세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주했을 경우에 여기 노란색 80% 공제가 적용되고,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80%가 아닌 30% 공제만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얼마를 해볼까요? 좀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 20억이 된 걸로 15년 동안 네. 2배가 된 케이스.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0억.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취득세율이 3.4% 가정했을 때 약 3,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가정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비용도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간편하게. 네.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은 빼면 9억 6,700이 네.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이제 비과세를 하는데 고가주택은 전부 비과세 주진 않고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서 네. 이제 그 양도 차익 곱하기 전체 양도가액 중에 9억을 넘는 분을 네. 산정을 하면 5억 3천 185만 원 되는 저희가 거고요. 나왔고요. 자, 지금 보면은 두 쪽 케이스가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달라졌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 적용한 거는 5억 3,100 얼마에 80% 4억 2,500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는 80%가 아닌 30%만 공제가 네. 가능해서 약 1억 6천 정도만 공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 이제 계산을 거주한 경우는 이제 1억 600, 네.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3억 7천. 그럼 3배가 넘어요. 네.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부동산을 처분하실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각각 넣어볼게요. 기본공제는 250만 원. 네, 250만 원 빼니까 얼마 많이 가세 안 빠졌네. 표준이 네. 나오고요. 그럼 이제 세율이 1억인 경우에는 이제 35% 구간이 돼서 8,800에서 1억 5천 사이 35%. 그다음에 이렇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3억 초과. 네, 예. 3억이 넘으면 40%. 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빨간 글씨로 나온 게 하나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300 약 60만 원. 네. 그다음에 이것이 몇 1억 배죠? 3,400. 몇 배인가요? 잘못 냈네요. 6배 정도? 거의 6배가 5.5배.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법이 당장 시행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오늘 발표된 이 내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네. 왜냐면 세법이 바로 뭐 내일부터 시행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네. 안정성을 해치니까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렇게 적용이 네, 되게 네. 됩니다. 다주택자분들한테 양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거주 기간은 앞으로 취득하는 주택만 적용한다더니 얘는 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냐? 예. 어쨌든 1년의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고 고가주택인데 거주하진 않았다. 투자 목적으로만 구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9년까지 좀 파시는 게 세금적으로는. 네, 왜냐면 집이 앞으로 이만큼 더 오르면 뭐 또 세금 내고도 남을 수 있겠지만 같은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양도 시기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또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작년에 개정이 돼서 좀 강화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10년 이상인 경우에 30%가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시행되기로 된 게 15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30% 되도록 조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아까는 15년이었고 이번에는 10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달라지는 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1세대 1주택은 똑같이 10년인 경우에 80%가 되는 거죠. 근데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요 5년 사이에 공제율이 10% 줄었어요. 20%. 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앞에 케이스처럼 20억, 취득가액 10억, 그럼 필요경비가 그대로 3,300이 잡혔고 양도 차익도 똑같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기가 달라지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보면 요거는 똑같죠. 80% 위랑 똑같은데요. 요거의 경우에는 달라져서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4억 2,500 80% 적용이 됐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20%. 그래서 1억 600만 원 정도만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똑같이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250만 원 똑같이 적용하고 4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세율은 같은데 세금이 또 올랐어요. 얘는 똑같아요. 1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똑같고 거주한 경우는 똑같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1억 3,400이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30%가 아닌 20%가 되면서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5년의 시간을 더 견뎠다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0년 보유하신 분들, 20년 보유하신 분, 15년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보시고 우리 집은 양도세가 얼마지? 그래서 처분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나중이라도 거주하고 파는 게 나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하면 A주택을 사고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A를 파는 경우에는 B주택만 있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줬는데 사실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엄청 길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친절한 AS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비과세 3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을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처분을 하라라는 이제 법이 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적용될 예정이긴 한데 아까와 같이 1주택자가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2년 안에 이 주택을 첫 번째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시행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 대책을 발표하고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 목적으로 좀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정책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9.13 주택 안정화 대책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거주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2년 거주해야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대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